진짜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실력이 진짜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도 좋다. 나를 믿고 나에게 투표를 해도 좋다.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나의 능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이러한 능력이나 재능들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바디랭귀지나 몸짓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방송에서 보신 내용들이 모습들이 연예인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의 그런 바디랭귀지를 분석하거나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들의 이런 행동이나 악수 이런 모습들을 분석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올바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요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죠.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깨무기도 하고 엄마가 대신 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같이 살을 부대끼고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뭘 하고 있죠? 그렇죠. SNS라고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서 누군가 올린 글을 보고 거기서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내가 어떤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이고 또 동시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는 거죠. 미국의 대학교 UCLA의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앞에 서서 나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또는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면접을 할 때 또는 소개팅을 가서 나의 장점들을 상대방한테 드러내고자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음성이나 목소리, 빠르기, 리듬, 억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몸짓과 표정, 바디랭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의 내용이죠.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스피치 책을 읽기도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말 잘해서 되게 부럽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고 굉장히 가치 있는 능력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 과연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7%였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자, 그러면 단어가 7%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성, 말투,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사람들의 억양이나 말투, 리듬에 받는 영향은 바로 38%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바디랭귀지는 몇 %죠? 55%예요. 네. 생각보다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많아요. 그렇죠? 우선은 단어가 저거밖에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라는 것이 굉장히 놀랐고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가 저렇게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자, 이 표를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어, 그리고 억양, 그리고 바디랭귀지, 그게 지금 7%, 38%, 55%로 나와 있죠. 이 숫자는 절대적인 수치일까요? 상대적인 수치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어가 7%밖에 되지 않으니 나는 내가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 수치는 상대적인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말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요소들도 함께 신경을 써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한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7%를 제외한 음성, 그리고 몸짓,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언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들으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 말의 내용, 언어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비언어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저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음성과 목소리는 우리가 준언어라고도 하고요. 준언어가 비언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비언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언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내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바디랭귀지나 표정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해서 상대방과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요소들도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